교육청이 지난해 치러진 학생진단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학년이 높을수록 학습 결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강원 도민체전이 강릉에서 6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강릉시는 원활한 대회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년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수소산업 육성에 사활을 건 삼척시와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포부를 밝힌 고성군의 새해 설계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전체 대상 학교 대비 60%만 응시해 표본이 작긴 하지만 대체로 수학 과목이 취약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결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해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학년별, 과목별로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4개 구간으로 나눴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결손이 커졌습니다. 국어 25점 이하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1% 안팎으로 낮았지만 중2는 4%, 중3은 10%를 넘었습니다. 영어 25점 이하 비율도 초등학교는 1% 정도였지만 중2는 3.5%, 중3은 11%를 넘었습니다. 수학 과목은 특히 취약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25점 이하 학생이 6%를 넘더니 중2는 12%까지 늘고 중3은 무려 28%까지 늘어났습니다. 중3만 따로 수학 점수 분포를 보면 71점 이상 1구간에 1,977명으로 37.5%에 불과한 반면 3구간 920명, 4구간 1,475명 등 50점 이하 학생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수포자가 나오잖아요. 네. 사실 저도 수학 전공을 했지만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습적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 수에 대한 개념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중3은 국어도 부진해 71점 이상 학생이 39.8%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유튜브 학기호 TV를 통해 학생, 학부모를 위한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고 전체 상담 주간을 운영합니다. 하위 25% 학생은 이번 겨울방학부터 교재와 학습 동영상 등 기초학력 지원을 시작합니다. 안내문에 있는 영상, QR코드를 찍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하신 선생님들 또는 강원도 선생님들의 자세한 설명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하였고요. 지난해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에는 대상 학교의 60%가 참여한 가운데 기초학력 지원 결과, 만족도 등에 따라 올해 평가 참여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그동안 민간 자본 투입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동해신항 석탄부두공사의 국가재정 사업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착공이 어렵게 되면서 나중에 하기로 했던 다른 부대 건설 공사가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동해신항 개발 사업. 2020년 북방파제 공사가 마무리됐고 지난해 부두보호시설물인 방파 호안까지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2021년 착공하기로 했던 부두 건설 공사는 여전히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가장 먼저 시작하려 했던 1번 부두 석탄부두 공사가 계속 미뤄진 끝에 결국 업체의 사업 포기 의사로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민자 투입이 어려워지면서 해양수산부는 석탄부두의 국가재정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성 검토가 필요해 기획재정부가 수요 예측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상 민자로 추진되던 게 재정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그 수요 예측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수요 예측 재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동해신항 석탄부두의 국가재정 사업 전환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더라도 적어도 2025년은 돼야 석탄부두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미 국가재정 투입이 확정된 2번 기타광석부두와 3번 자파부두의 공사를 석탄부두보다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사업비 협의 그리고 입찰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자 투입을 놓고 동해신항부두공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사회는 민자 형태로 추진되는 나머지 4개 부두도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주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출마할 경우 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09년 11월 보궐선거에서 강릉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사선 의원으로 연임에 성공해 강원도 중진 국회의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강릉에서 열리는 제58회 강원도민체전 일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강릉을 주 개최지로 열리는 이번 강원도민체전에는 모두 42개 종목의 선수단과 응원단 12,000여 명이 참가해 6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를 펼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까지 대회 홍보를 위한 엠블럼과 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선정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개폐 회식과 성화봉송, 미스 강원 선발대회, 강원 무형문화대제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새해 설계를 들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삼척시와 고성군의 새해 설계를 알아봅니다. 먼저 삼척시는 올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소와 관광, 2마리 토끼를 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삼척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수소산업 육성으로 보고 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을 시정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근덕면 15만 제곱미터 면적에 모두 146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이에 앞서 수소 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과 수소 타운하우스 조성과 기술 개발 실증을 동반한 수소 R&D 특화 도시 조성 사업에는 각각 120억 원과 314억 원이 투입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건덕 제2농공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두 번째 축은 천만 관광 삼척 시대를 여는 겁니다. 우선 폐광 지역의 미래 먹거리 역할을 할 내국인 면세점 유치가 추진됩니다. 또 원전 해제 지역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과 삼척 관광문화재단 설립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용화 케이블카를 확충하고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을 연장하는 한편 루지 관광시설 조성 등의 관광시설 확충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투자도 과감히 유치하겠습니다. 용화 케이블카 사업과 삼척 루지 관광 사업을 통해 볼거리, 체험거리 가득한 고품격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삼척시는 지역의 오랜 골칫거리인 팰리스 호텔에 고급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도심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척고 이전과 삼척의료원 부지 활용 방안을 연계하는 중장기적 로드맵도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고성군은 강릉 제진 간 철도가 연결되는 2027년까지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민간 투자 사업들을 유치한다는 과제도 밝혔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고성군은 개발과 투자 문의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성군의 외부 투자 문의가 남부권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DMZ와 화진포 등 북부권과 연결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명준 고성군수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넘어 2천만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잘 투자가 되면 우리 지역이 지금 1,000만 이상이 오고 있는데 아마 제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2천만도 찍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최근 포화 상태에 이른 해양심충수 농공단지에 이어 제2농공단지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충수를 활용한 식품 위주의 1농공단지와 달리 2농공단지는 바이오 분야 위주로 구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강릉 제진 간 고속철도망이 갖춰질 때까지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연결할 수 있는 연계 교통망을 마련하고 핵심 관광지들의 관광 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핏줄 같은 이제 교통망이 아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것에 다다랐을 때 거기에 이제 쉼과 숙박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까지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고성군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관광객 출입 제한을 풀고 있는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을 갖고 있다며 나아가 남북 고성군의 협의로 연결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이번 달 산불 위험도가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과 기후 환경을 활용해 올해 1월에 산불 발생 위험을 예측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주변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낮은 상대 습도 영향으로 40년 분석 자료 가운데 9번째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동해안 지역의 산불 위험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11점 높고 낙엽의 수분 함유량도 10% 미만이어서 대형 산불 발생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망리 일원에 대한 수소 특화 산업단지 지정 계획안이 고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근덕면 동망리 812번지 일원을 수소 특화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승인해 1월 6일자로 고시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면적은 13만 9천여 제곱미터로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맡게 되며 유치업종은 수소 생산과 충전, 저장 운송, 모빌리티 등 수소 관련 부품 소재 업종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대학생들의 일부 장학금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정착 제도를 도입합니다. 강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중위소득 100% 정도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구간 5구간까지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1년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당해년도에 대출이자를 면제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99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236명, 동해 105명, 속초 88명, 고성 49명, 삼척 42명, 태백 39명, 정선 27명, 양양 16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6만 8천 명을 넘겼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44.7%고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4.4%로 전국 평균보다 1.7%포인트 높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한류성 어종들의 어획량이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면수어는 2,697톤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도루묵은 851톤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전년의 2배 수준인 6,000톤가량이 강원 동해안에서 잡혔습니다. 한편 일명 양미리로 불리는 까나리 어획량은 1,437톤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강릉과 속초에서 대부분 어획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강릉시 죽헌동 오죽헌 입구 삼거리에서 차량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이마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파편이 도로 위에 흩어지면서 1시간가량 차량 지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0일간의 긴 침묵